비판은 세계 최고, 눈높이도 세계 최고. 예, 한국의 좌파들이죠. 진짜 남 헐뜯고 비난하고 뭐 분석하고 비꼬고 이런 건 겁나 잘해 진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저거 문제 있다, 저거 뭔가 있다, 저거 음모다, 저게 정책이냐. 그리고 빈정거리는 거, 조롱. 근데 사실 뭐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게 남을 칭찬하고 참고 협조하고 아니면 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연예계들이 다 좌파의 줄을 서는 건가? 나의 공정과 당신의 공정은 상대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나아갈 시점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개소리예요. 그냥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공정, 당신 이런 그런 단어 막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좌파 문법인 거예요. 자, 오늘은 제 본업이죠. 아니 본업이었죠. 지금은 뭐 해고 개그맨, 해직 개그맨, 퇴출 개그맨, 예,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개그계를 한번 까볼까 합니다. 일단 영상 좀 보실까요? 어른이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냥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과연 아내 이름으로 땅은 투기하지 않았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이것만 알아내세요. 그래도 끝까지 없다면 사돈의 8천까지 뒤지세요.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저 개그할 때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일 거예요. 2011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 텃밭에서 한나라당은 상대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시장 통해서 노인표를 얻어서 당선되고 있다는 것을 까는 거죠. 뭐 정치인 비판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 수준이. 그런데 저때 국회의원이 다 한나라당이었다면 지금 국회의원은 다 민주당이잖아. 그죠? 딱 10년 뒤에 저 개그를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세훈 생태탕, 윤석열 존리의 꿈. 약점을 찾아 개처럼 물고 늘어지다 보면 당선된다. 저 친구 풍자가 그대로네요. 자, 여기까지는 약과예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진짜 꼭 보세요. 어른이 여러분, 이쁘고 아늑한 집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숨을 크게 쉬고 서울 하늘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집이 있는데 아직 내 집이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집을 구입하는 건 아직 부담되니까 전세로 살면 돼요. 전세로 살려면 서울시 평균 전세가 2억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 2억 3천만 원은 여러분의 월급 200만 원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10년 전에 서울에서 2억 3천이 전세값이었는데 저걸 못 살겠다고 까고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이 10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다고. 지옥이라고. 그럼 지금 월급은 얼마야? 그래요, 월급이 올라서 300이라고 칩시다. 10년 모으면 3억인데 서울에서 3억 전세? 가능한가? 이 정부들어 지금 전세도 어렵고 월세도 어렵고 이제 뭐 하라고 하고 있죠? 공공임대. 여러분, 근데 제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집은 그렇게 비싼 몇 억짜리 화려한 집이 아니라고요? 그냥 가족 머릿수대로 방이 있고 작은 거실에 작은 욕실에 작은 주방에 지하철역 근처면 된다고요? 그게 2억 3천이 넘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서울에서 멀어지면 돼요. 야, 이건 진짜 유물로 간직해야 됩니다. 예? 서울 역세권에 작은 방, 거실, 주방이 있는 집이 저때 2억 3천이었어요. 전세로. 그럼 집값은 뭐 5억이 안 됐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2배 차이라고 치고. 자, 아무튼 저 열광하는 관객들 보이시죠? 이명박은 잘못됐다. 박근혜는 잘못됐다. 주말마다 개콘에서 이게 나라냐? 그래서 지금 2억 5천으로 뭘 얻을 수 있죠?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자, 이 캐릭터의 이름은 정답! 다스베이더! 그렇죠, 다스베이더죠. 네.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왜 그래요? 왜 저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자꾸! 자, 맞춰주시죠. 자, 이명박 때는 집값, 4대강, 다스가 단골 소재였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로 구속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저는 뭐 무죄다 이렇게 뭐 보진 않아요. 왜? 뭐 껄쩍지근한 것도 있는 거고 무죄로 볼 수도 있고 유죄로 볼 수 있는 건데 정권에 따라 유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말은 여론 재판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여론을 몰아가면 가는 거예요. 여론몰이 재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죠. 최순실 게이트.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진짜.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 어. 그럼 이게 맞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유민상 씨의 이 발언은 개그 콘서트 조준희 PD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유민상 씨 개인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조준희 PD 나오는 거라 그 사람 여기 아직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대체 누구의 게이트로 봐야 하는지 정치권에서도 말이 참 많은데요. 자, 대선 전국 때는 개콘이 어떻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지 볼까요? 박성광 후보는 군대를 안 갔다 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해병대를 다녀오셨어요? 군대 해병대가 더 힘들어, 양반아! 뭐가 더 힘들어? 귀 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 안 갔다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성 비하 발언으로 또 파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강남의 모 커피숍에 가서 여성 종업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어요. 제정신입니까? 여성 종업원에 커피를 타오라고? 누구한테 시켜는 거래, 그럼? 커피숍 여정원이 무슨 당신 커피 심부름을 하나 보잖아! 네, 도저히 깔래야 깔 게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누가? 2번 후보가. 저때 해병대. 아무튼 그놈의 해병대 타령. 해병대가 뭐야? 일반 군대랑 좀 다른 특수부대 개념이잖아요. 그런 특수부대 갔다 온 후보가 누구였죠? 문재인이잖아. 아니, 특전사를 나오면 뭐해? 지금 주적이 누군지도 말을 잘 못하는데.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신랄하게 깠죠. 특히 집안에서는 승계에서 밀린 삼성의 원한이 있고 좌파 영화 만들다가 박근혜 눈밖에 났다는 CJ는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 마냥 설쳤죠. 저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닮았다는 말 몇 번을 듣는 거야 정말. 아유. 이거 태블릿 PC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클러치백이에요. 그냥 실세 없이 그냥 아주. 실세? 예? 실세라뇨? 아유. 아니, 독일에 계신다더니 언제 귀국하셨대요? 아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해요. 저 엄마 신발 한 짝 찾으러 왔는데요. 브라더! 몰라? 노래방 누군지 몰라? 아유, 이거. 야, 진짜 있네, 이거. 엄마 뺏트 능력 이거 몰라?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어찌됐건 뭐 말 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정유라가 엄마 찬스로 2대 간 거니까. 그러면 제발 조민풍자 좀 아무나 좀 한 명만 해보라고. 제발 조국 수호 집회 나가는 거 말고. 잘 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이놈! 가자!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야? 얘기해봐라! 세자야! 세자 할 말이 있는 거야. 해봐라! 입술 그만 떨어! 야! 난 괜찮은 거였네. 이거 잠깐만, 사또가 아니고 이거 잠깐만. 내가 가만 보니 이건 다른 나라 얘기니 난 빠지겠다.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빈칸에 관객이 나와서 쓴 멘트로 개그맨들이 연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쓴 거야, 관객이.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저 관객이 섭외 단계에서 조율이 없었을까? 과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요즘 개그맨은 아니지만 아주 눈여겨보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채널로 봤을 땐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고요. 락 음악 하는 친구인데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까더라고. 어쩌면 진짜 아픈 이야기. 좌파 입장에선 엄청난 핵폭탄급 폭로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지. 바로 크로커다일 남자 훈련소라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인데 정말 뭐 외모만 보면 좌파적이죠? 되게. 근데 요즘 이런 걸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뮤지션에겐 도움이 안 되고 지들끼리 해먹고 있다. 세금으로. 저렇게 이제 신대철 씨가 오랫동안 문재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박원순이랑 신대철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창동 플랫폼 60이라는 박원순이 만든 시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역 뮤지션들을 위해서 제공된 공간이었는데 내가 창동에 살고 있었거든. 이게 뭔 시설이냐면은 서울을 뭐 글로벌 음악 도시로 만들기 위한 뭐 2만석이 들어가는 아레나를 만드는 사업의 전초기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투입되는 서울시 돈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음악 감독으로 신대철이 와서 박원순이랑 짬짬이를 한 거지. 이걸 왜 처음 만들었냐면은 박원순이 이제 지가 대통령 하려고 음악하는 놈들이랑 예술하는 놈들을 먼저 포섭을 해놓으려고 만든 거야.
자, 음악하는 놈들이랑 예술하는 놈들을 먼저 포섭을 해놓으려고 만든 거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하야라 박근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야라 박근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야라 박근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연습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 지금 당장 내려와라. 지금 당장 내려와라. 국민의 명령이다. 교통방송에서 내려와라. 사실 뮤지션들의 좌파 사랑의 역사는 오래됐죠. 정치적 소신에서 출발했겠지만 사실은 저 크로코다일 말처럼 좌파가 연예인들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생태계를 조성한 측면도 있고 거기서 공생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의 선동이잖아요. 세금으로 마음대로 몸값을 쳐주고 이들은 그 돈값을 하려고 무조건 한쪽 편을 졸라게 들고. 노무현 추모 콘서트 장면이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섬뜩해요. 저들의 기획력,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재밌는 장면인지 아세요? 제가 뭐 신해철이랑 뭐 원수를 진 건 아닌데 신해철이 어떻게 등장했지? 명문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무한궤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를 했죠. 가장 자본주의의 단물을, 수혜를 받았던 세대들. 신해철이 87학번입니다. 운동권의 마지막 세대. 바꿔 말하면 자기들은 군부 독재에 항거한 적이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닌 세대예요. 선배들에게 선동돼서 똑같이 스스로가 민주화 세대라고 믿는 이상한 세대들. 그야말로 한 것도 없이 현재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외치는 운동권 세대의 가장 끝물들. 대한민국이 매년 더 고속 성장하던 가장 꿀 빨던 시절. 아버지 세대인 산업화 세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서 그 세대가 박정희 세대니 어쩌니 하고 씹어대는 세대들. 특히 저 그룹 멤버 중 한 명은 재벌2세 조현문. 명문대의 재벌 뭐 이런 조합으로 팀을 짜서 공중파 가요제를 통해서 데뷔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자 좌파 집회에서 그때 히트곡을 불러대면서 의식 있는 척을 하는 아주 이상한 장면. 아니 뭐 아침 이슬 그런 건 뭐 말이라도 되잖아.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그대에게는 뭐야? 아무튼 뭐 또 얘기가 잠시 샜는데 좌파와 연예인이 어떻게 서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이게 크로코다일의 폭로로 세상에 나왔어요. 자, 신대철이랑 전인권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락커야? 락커야? 락커가 뭔데? 기득권에 대한 저항 아니야? 그게 락스피릿 아니야? 쪽팔리지 않습니까? 머리 깎으세요 그냥. 저는 크로코다일의 전쟁 선포를 적극 지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울 겁니다. 과거에 연예인과 좌파가 결탁을 했었던 거는 그나마 좌파가 약자였을 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좌파와 연예인이 결탁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그렇게 꿀을 빨고 있는 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받은 사랑 반납하세요.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광대의 노래 들릴 듯 말 듯 멀어지는 노랫소리 가난한 내 청춘의